저는 지금 2020 DX 코리아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참전국 현대군복 전시관에 와 있습니다. 앞에 전면부의 중앙에 보면 한국군 변천사가 보이시고요. 그 주변으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과 의료지원 국가 그리고 중립국 감시위원 국가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은 한국전쟁 참전 당시의 군복이 먼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전시품은 실품은 아니고 레플리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급장은 소련 계급이 부착되어 있고요. 보병장교네요. 자, 당시 그 미군으로부터 받은 잉여 장비들로 장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월남전 당시에 우리 국군 소령의 전투복이 되겠습니다. 당시 헬멧에 이렇게 담배나 모기약을 꽂아두고 있는 모습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스탬프가 보이네요. 그리고 구사단 백마부대 마크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강주 지역에 주둔했던 부대의 전투복인데요. 80년에 개정이 됐지만은 당시에는 아직 개정 직전이라 계급장 밑에 꽃받침이 없습니다. 당시는 그 장군들은 장갑금 장교들에게는 계급장 밑에 무궁화 꽃받침이 있었는데 없었고요. 그래서 전투모도 한국전쟁에서 월남전 당시에 썼던 깡통형 전투모에서 개선된 반깡통 전투모를 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다음으로 가면은 1990년대부터 도입이 됐던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한 모습인데 여기 계급장이 저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릉 무장공비 이후에 96년 일명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장공비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무장공비 때 저신성이 아닌 계급장을 쓰고 있어서 더 위험했지 않느냐 그래서 바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개정령이 추진이 됐었고 그리고 그 해에 이 저신성 계급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대마크는 57사단인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 전투복은 참고로 제가 입던 전투복인데요. 이 전투복에 붙여져 있는 저시인성 칼라 패치가 아닌 저시인성 부대마크는 제 기억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개정이 됐고 제가 그때 사단 보수대에서 직접 사서 부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군의 다목적 방탄복을 재현을 한 겁니다. 실품은 아니고요. 그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재현을 했고 장비들을 보시면은 조금 기존에 우리 군이 쓰고 있는 파우치들과는 다를 겁니다. 전투조끼에 있던 파우치들을 방탄복에 다시 꽂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미군처럼 3세대 장비인 체스트 리그를 결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본 건데 우리 군 방탄복이 몰리 개수가 나토 규격하고 좀 다르게 짝수가 아니라 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체스트 리그처럼 바로 결합은 될 수가 없어서 여기 보이진 않지만 안쪽에 어댑터가 있습니다. 어댑터를 통해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허리 부분을 조는 끈은 방탄복 덮개 뒤편 쪽으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유연하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매거진, 탄알집을 넣을 수 있고 앞쪽 잡낭에 부수기제나 다른 여러 가지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면부에서 손쉽게 뺄 수 있도록 만든 거고 앞에 어드민 파우치는 안에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전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권총을 바로 빼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헬멧에 지금 사자 갈기처럼 되어 있는 거는 위장 스크럼인데요. 헬멧의 위장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헬멧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실루엣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실루엣을 죽이기 위해서 저런 스크럼을 장착시켜 봤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군에 보급되어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특수지상작전 연구회의 연구원이 이런 방안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제시한 방안인데요. 소프트 아머를 사용하고 거기에 플레이트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민간에서 지금 현재 이미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호 면적은 조금 기존에 있던 다목적 방탄복보다는 줄어들어 있지만 좀 더 경량화된 상태의 방탄복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좀 더 활동성이 보장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헬멧은 미군 젠텍스의 미치 헬멧을 활용을 했습니다. 레일이나 마운트들은 업스코어의 정품을 이렇게 썼고, 헬멧 상단에는 피하 식별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게 되면은 특수 및 특공 수색 부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컴뱃 셔츠와 컴뱃 팬츠가 있습니다. 컴뱃 팬츠 같은 경우에는 벤틸레이션, 통풍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착용하고 행군을 했을 때 입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이 통기 구멍이 있을 경우에 행군할 때 열 피로도가 확실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컷 헬멧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했죠. 네. 방탄복을 좀 더 신속하게 입을 수 있도록 클립 형태로 해체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군 변천사를 쭉 둘러봤으니까요, 참전국가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군을 포함을 했고요. 전면부에 미군으로부터 해서 영연방 국가, 그리고 프랑스, 베네룩스 3국, 그리스, 터키, 필리핀, 타이,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물 하단에는 참전 병력과 당시 희생자, 그리고 각국의 전투국 위장무늬의 개발 배경이나 설명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예, 영국군이고요, 호주군이고요, 그리고 뉴질랜드군입니다. 호주군과 뉴질랜드군 같은 경우에는 이 DX 코리아에서 매해마다 전시되어 있던 군복 전시회 당시에 전시 주최자와 주관자의 의도, 즉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의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전시의 그 의도가 너무나 좋다. 그래서 본국 국방부의 승인하에 대사관을 통해서,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기증식을 해서 보내온 군복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군복인데요. 예, 군복 색상이 조금 기존의 캐나다 군복하고 다른 거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일단 탈색이 많이 된 제품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캐나다 군복과 이 장비를 파신 분의 설명에 따르면 아프간 당시 최초 초기에 장비 보급이 원활치 못해서 파키스탄 내에서 임의로 산 사제 군복이어서 실제 전투복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 전투조끼와 헬멧은 캐나다군의 정식 보급품입니다. 다음은 남아공이 되겠습니다. 남아공의 이 계급장이 좀 독특한데 의무병가의 소령 계급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은 프랑스군이고요. 펄린 시스템에 처음으로 도입됐던 헬멧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신형 헬멧이 장착이 되어 있고, 전투복은 지난해에 도입이 된 F3 전투복입니다. 죄송합니다. F3 전투복이 도입되기 전까지 시범적으로 쓰였던
T3와 T4 중에 T4 전투복이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벨기에군, 그리고 덴마크, 그 다음에 네덜란드군, 그리고 룩셈부르크, 그리고 그리스와 태국군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리스군 같은 경우에도 상하 색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존 상태 문제 때문에 탈색이 된 부분이고요. 한국 전쟁 당시에 그리스는 대한민국과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엔군으로 병력을 파병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형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터키군이고요. 옆에 오시면 이제 필리핀군입니다. 영국군의 DPM 패턴과 많이 닮아 있고 색상만 좀 더 짙은데 기본적인 인시그니아 부착물들의 방식은 옛날 우드랜드 전투복을 착용했던 미군과 비슷합니다. 현재 필리핀도 우리 한국과 비슷한 워리어 플랫폼 개념을 추진하고 있어서 신형 전투복이 지금 일부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태국이고요. 계급장은 대위 계급장이 부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콜롬비아군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육군 전투복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 콜롬비아 해병대 복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콜롬비아 해병대와 육군은 같은 위장 패턴과 같은 전투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콜롬비아 육군의 전투복의 모습을 가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게 이디오피아인데요. 이디오피아군의 전곡입니다. 가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전쟁 참전 기장이 부착이 되어 있죠. 이디오피아군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가 않아서 전투복 보급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복으로 대체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인도군을 필수로 해서는 의료 지원 6개 국가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인도군복에는 정품군복에는 이렇게 인도군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급장은 소련 계급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독일의 블랙탄 전투복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의료 지원국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가 전쟁 중반부터 해서 전쟁 후기까지 한국에서 의료 지원을 펼쳤기 때문에 의료 지원 국가로 포함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의료 지원 국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뒤늦게. 그리고 이탈리아군 베가타타 패턴, 그리고 여기서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순으로 의료 지원 국가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의료 지원 국가이면서 현재는 중립감시위원 국가 중에 한 곳입니다. 원래는 4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옆에 스위스, 폴란드, 체코와 함께 중립국으로서 정전 감시 활동을 펼쳤었고, 현재는 폴란드와 체코는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예전에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폴란드군의 장비는 조금 구형입니다. 2010년 어간쯤에 썼던 구형 장비고, 이 방탄복 안에 있는 소프트 하머나 이런 것들은 제거가 된 상태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군인데 체코군 같은 경우에 저기 작은 별이 하나 보이시죠? 독특하게도 계급장을 저기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전부 모형건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국내 규정에 맞게끔 돼 있는 모형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레일과 강학 장비들, 현재 우리 군의 제식 소총들을 어떻게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한 것들을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에서 그 방안들을 모형을 통해서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사업전 DX코리아에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전투참전국과 의료지원국 등 관련 나라들의 현재 전투복을 전시했습니다. 6.25 전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전시인 만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